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술 램프 잘 아시죠? 저도 어려서 그 동화를 읽고 마술 램프가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1976년 포항의 원유 개발 소식은 우리 경제가 마술 램프를 갖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번만 잘 문지르면 더 이상 원유 대금으로 막대한 달러를 안 써도 되고 국민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술 램프요. 그런데 그 마술 램프라는 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신기루입니다. 그 신기루에 너무도 많은 국력이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정말 걸프사에서 근무하던 레딩햄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예, 실장님. 찾았습니다. 김정염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원철 제2경제수석이다. 당시 오원철은 세계적인 원유 탐사 전문가 레딩햄이라는 인물을 수소문 중에 있었다. 걸프사를 통해 갖은 수소문을 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정보를 쳤더니 포항 일원에 원유가 정말 매장돼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고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고문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 레딩햄이라는 사람이 직접 와서 현장을 보겠다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레딩햄에게 고문료와 그 밖에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비, 숙박비 등도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이 드는 건 아니겠구만. 그렇기는 합니다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원유 시추 작업에 매달리느라 국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지.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레딩햄은 한국에 와서 포항 시추 현장을 살피게 된다. 청와대 경제비서실의 눈은 온통 레딩햄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모아졌다. 레딩햄이라는 인물이 포항 시추 현장을 답사하고 돌아온 뒤 김정염은 조선호텔에서 중앙정보부 탐사단 쪽 인물들과 함께 그를 만났다. 어떻습니까? 원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포항 현장에도 가보고 그간 나온 이런저런 한국 측 자료들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만 포항 일대에 원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레딩햄의 결론. 그것은 원유 매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정말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다. 아니, 1967년 7월부터 68년 1월까지 지하 30에서 50m 중에서 가스가 나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포항 일대는 신생대 3기층입니다. 신생대 3기층은 지질학적으로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 보십시오. 신생대 3기층이라고 해도 원유가 매장되어 있으려면 3기층 두께가 최소 2000m 이상은 돼야 합니다만 포항은 아닙니다. 1000m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3기층이 끝나는 그 밑으론 중생대 백악기층입니다. 그 밑으론 화성암층이에요. 화성암층에서 원유가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만. 원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다. 석유 부존 가능성 제로입니다. 석유 부존 가능성 제로. 이것이 세계적인 석유 탐사 전문가 레딩햄의 결론이었다. 석유 부존 가능성 제로. 그렇습니다, 카카. 석유 부존 가능성 제로.
더 이상 작업한다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손해입니다. 중앙정보부는 하루속히 이 일에서 손을 떼게 하고 관련 업무는 정부의 전문기관으로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기관으로 넘긴다면 어디가 좋겠소? 국립지질연구소가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옳겠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김 실장, 예, 카카. 정말 난 이래? 정말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만 나오면은 원유 구입비로 그 많은 달러를 안 갖다 부어도 된다는 생각이 사실 난 많이 설렜었어. 그러셨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살 길은 각하께서 이미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뭘 정해놨나? 중동 건설 현장에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근로자들이 뜨거운 햇살과 모래바람을 견디며 5일머니를 벌어오고 있습니다. 경과도 좋습니다. 각하, 지금으로선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 지금으로서는 그게 우리의 살 길이구먼. 그래. 중동에서 5일머니를 벌어오는 그게 유일한 살 길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원유 탐사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이 난다. 중앙정보부가 원유 탐사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1977년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유 탐사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다. 관련 기록이다. 우리나라는 유전을 발견하기 위해 1967년 7월 포항지구에서 첫 번째 시추를 시작한 이후 1995년 9월 현재까지 30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했고 2억 9,452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걸프, 텍사코 등 외국 회사가 투자한 돈이 1억 3,517만 달러이고 국내 투자는 1억 5,935만 달러다. 이 중 1억 5,263만 달러는 석유사업 기금이다. 석유사업 기금이란 석유를 수입할 때 일부를 법에 의해 거출한 돈이니 성격상 국민의 세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석유 탐사 계획은 백일몽으로 돌아갑니다. 1976년 신년벽두 우리나라에서 석유 몇 드럼이 시추되었다는 대통령의 발표와 비교해보면 너무도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석유 탐사를 왜 중앙정보부가 맡아야 했느냐? 또 경유가 섞여 들어간 물질을 두고 원유가 나왔다고 대통령에까지 보고하는 과정에서 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어떤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대통령의 절대적 기대에 보답하고 싶은 과도한 충성심이 문제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글쎄요, 무엇이 정답인지를 가리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한편 원유 탐사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기 1년여 전인 1976년 6월 16일 현대건설의 주베일 산업항공사 계약이 체결된다. 카카. 정주영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주베일 산업항 공사 정식 계약을 체결한 직후 청와대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김정년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안 그래도 이 포항에서 원유가 난다 안 난다 이 나면 언제 나냐 아주 골치가 아프던 참인데 그 현대건설이 내 그 골치 아픈 거를 한 방에 그냥 확 해결해 줬어요. 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기쁩니다, 카카. 발주처에서 그 현대건설의 기술력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서요. 잘 해결이 됐습니까? 예, 아주 잘 해결됐습니다. 특히 울산의 현대조선소를 돌아보고 극동아시아에 이 정도 규모의 조선소가 있었느냐면서 매우 놀라워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예, 이게 사실입니다, 카카. 잘 됐구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한국의 중화공업 기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더니 이 좋은 일입니다. 정 회장님, 이 고생하셨어요. 아유, 뭘야. 그래, 그 주베일 산업항 공사 총액이 예, 9억 4천만 달러입니다. 김 실장, 예, 카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8억 3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현대가 9억 4천만 달러짜리 공사를 수주했다.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근데 그게 바다 한가운데다 구조물을 만드는 거라고 하던데 자신 있습니까? 예. 아이고. 그냥 각하께서 그렇게 정색을 오시고 자신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그냥 호금이 철입니다. 자신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다 한가운데다 어떻게 건축물을 만들까? 이 방파제 공사도 해야 하고 뚝을 쌓는 작업도 해야 하고 그 일이 만만찮겠던데요. 예, 정말 만만찮습니다. 자신 없다는 얘기입니까? 만만찮다고 했지 자신이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 정 회장님한테 자꾸 자신 있냐고 물어보게 되는군요. 이 워낙에 대단한 공사라서. 정 회장님, 예,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카카,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게 단지 현재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으로다가 앞으로 정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뭘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부가 나서서 도울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죠. 현대가 잘 되는 게 바로 나라가 잘 되는 길 아닙니까? 아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카카. 아유, 그건 그렇고, 이미 정식 계약은 체결됐고, 빠른 시일 안에 선수금을 받게 될 겁니다. 선수금이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요? 그렇습니다, 카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달러가 한꺼번에 들어온 일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카카. 당분간 외환 문제는 있고 발 뻗고 주무셔도 될 만한 돈입니다. 당분간 외환 문제는 있고 발 뻗고 주무셔도 될 만한 돈. 이 말이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말이었을까요? 외환 위기의 두려움을 단번에 날려주는 그런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기록을 보니까요. 이때 현대건설이
계약금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할 사무실이 30군데가 넘었고요. 받아야 할 서명도 50명이 넘었더랍니다.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외환은행에는 선수금 2억 달러가 입금이 됩니다.